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주치 특집 세 번째 시간, 오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룰 텐데요. 오늘 모신 분은 139만 유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를 또 운영하고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오진승 정신의학과 전문의 모셨어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진승입니다. 네. 박수 쳐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박수 쳐. 이제 정신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아무 때나 박수 치고 있어요. 자, 선생님 자기소개 잠깐 간략하게 해주시면. 예. 저는 2018년부터 의학 너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또 정신과 의사로서 제 병원 운영하면서 또 환자분들 진료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 오시니까 우리 박성택 실장님이 우리 원장님은 우상이시다. 감사합니다. 아니 최근에 만나본 우상 중에 압도적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이거는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정신건강을 전공하시니까 우상이 낫겠다 내 인생에 정신건강학적으로서 훈련된 우상이신지 그게 좀 약간 사회적 미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좀 힘들어서 손님들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오시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도 웃으면서 환자들을 받아주시면 환자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아픔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죠. 저도 항상 우상으로 그 인터뷰를 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인상 팍 쓰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약간 또 저랑 다루는 주제가 또 다르시니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환자 요즘 많이 보실 텐데 요즘 가장 많이 만나는 환자는 어떤 환자이신가요? 특히 여름이어서 그런지 많이 지쳤다. 번아웃이 온 것 같다. 이런 무기력? 얘기, 무기력, 이런 얘기 많이 하시고요. 또 불안하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불안하다. 아무 이유 없이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이유가 있기도 하고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젊은 분들 사이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된다. 일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다. 긴 영상들 못 보고 자꾸 이런 쇼츠 이런 것만 보시게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집중이 안 되는 거 고칠 수 있나요? 원인에 따라서 이제 그게 우울이 원인이면 우울을 치료하면 또 집중력은 좋아지고요. 성인 ADHD 이런 게 원인이면 또 ADHD 치료하면 또 집중력도 올라갑니다. 성인 ADHD 어떤 증상입니까? 이를테면 뭔가 가장 흔한 증상은 집중을 꾸준하게 하는 게 좀 어려운. 그러니까 몇 분 정도 집중하면 집중할 수 있고 몇 분 정도 집중 못하면 이 사람 ADHD예요. 5분? 10분? 그거는 되게 너무 다르긴 한데 그런 검사들을 병원 와서 해보면은 그게 이제 딱 내 나이 때 통계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중을 꾸준히 못하는 증상들도 있고 또 산만한 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해서 뭘 하나 끝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ADHD인데 이게 성인 ADHD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성인이 돼서 갑자기 생기는 게 성인 ADHD라고 생각하시는데 성인 ADHD는 보통 어릴 때부터 쭉 오는 거입니다. 통지표에 맞습니다. 박지영 어린이는 주의가 산만하고 그렇게 써 있는 친구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럴 것이다. 가능성이 커요. 학업 성적은 우수하나 주의가 산만하고 박성태 어린이 아니었습니까? 전 산만하죠. 학업 성적이 우수하지만 산만하고 무질서 속에서 질서를 추구하는 성향이어서 카오스 안에서 질서를 하나를 아주 진득하게 하지 못해요. 어떤 한 3-40분 뭘 쫙 했으면 그 다음은 다른 일을 또 3-40분 하고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맞아. 그럼 성인 성인은 맞아요, 제가. 성인은 맞죠. 성인은 맞으시죠. ADHD인가요? 가능성은 있는데 꼭 그런 성향만 가지고 알 수는 없고 이게 또 그런 성향을 가졌지만 이게 내 삶에 엄청 불편감을 주면 그때는 또 치료를 하면 또. 근데 박성태 시장님은 불편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그러시죠. 저분 당구 칠 땐 굉장히 집중하시는데. 그러세요? 3-40분 이상 못. 근데 ADHD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건 오히려 과몰입해요. 그래서 밤새 게임을 하고. ADHD 맞네, 박성태 시장님. 갑자기 내가 ADHD. 그리고 약간 충동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화를 못 참는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술 담배 같은 거를 좀 잘 조절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ADHD인 건가요? 그럼 갑자기 이게 저희가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 룰이 있는데 직접 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잘 피해가셨습니다. 우리 원장님은 직업 윤리 잘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화려한 드립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대답하냐. 역시 기초가 주목되는 위력의 메시. 자, 사실 요즘 아까 불안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우울증 얘기하기도 하고 우울감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우울증 얘기가 막 하도 나오고 좋을 얘기도 많이 나오니까 너무나 쉽게 통상적으로 우울감이 있을 수 있는데 나 우울증이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엑스레이나 피검사, MRI로 정신과적인 영역을 진단하는 게 아니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관적인 부분이 좀 작용을 하죠. 예. 근데 이제 병적인 우울증과 그냥 정상적인 우울감은 일단 기한에서 한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2주. 예, 우울증으로 보고 그 전에 회복이 되면 우울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울증은 생활하는데 좀 큰 지장이 생깁니다. 뭐 출근을 뭐 못하거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전에 매번 하는 일인데 실수가 발생을 한다거나 그리고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해요. 뭐 아내한테 갑자기 짜증을 낸다거나. 짜증은 자주 내잖아요, 박 실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디 감이 알겠군요. 예.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각해도 되게 어렵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워낙 우리나라는 이 문턱이 여전히 높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병원 가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한 99%는 거의 병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기는 해요. 그럼 어느 정도라고 구체적인 사례로 저는 사실 그런 건 좀 없어서 근데 뭐 일도 잘 안 풀리고 그럴 때는 물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있겠죠. 예, 단기간에. 근데 어떤 분들이 나는 이분은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된다. 아까는 이제 기간이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사례 같은 걸로 하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수면 패턴이 좀 망가졌다거나 그러니까 원래 뭐 잠을 잘 주무시던 분인데 갑자기 막 잠드는데 2-3시간이 걸리고 계속 스트레스 고민들이 있다거나 회사에서 부장이 불러요. 뭐 오대리 요즘 뭐 정신을 빼놓고 있는 것 같아. 정신 좀 차려. 뭐 이런 얘기를 안 듣던 분들이 좀 듣는다거나 이제 가족들이 아빠 요즘 뭐 안 좋은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애들한테 신경질을 많이 내? 뭔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좀 들을 때 종종 듣는다. 그리고 내가 원래 또 좋아하던 취미 있잖아요. 취미. 뭐 낚시를 한다거나 뭐 축구를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이제 그런 것도 해도 재미가 없을 때 이럴 때는 한 번쯤은 좀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박정희 앵커에게 나는 우울증은 없는 것 같다. 대신 권태는 좀 있다. 그런데 권태.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비슷한 거네요. 권태와 우울은 배치장 하나 차이고. 그렇죠. 그래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통계적으로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법 많은 질환인데 사실 우리가 아직은 우리 국민의 10명 중에 1명도 병원에 안 가거든요. 지금 통계적으로 우울증 환자분이 100만 명 정도가 이제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이제 1년에 100만 명 정도가 치료받는다고 하는데 5천만 명 중에 아직 100만 명이면 10%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좀 병을 좀 가지고 계시고 치료를 안 받는 분들도 많다. 그러니까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쉽게 맞습니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도 감기 걸리면 내과 가서 치료받고 오는 것처럼 그렇죠. 마음의 감기 우울증이 오면 근데 감기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과 대화하고 처방받고 약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캐주얼하게. 근데 우울증을 넘어서 공황장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황장애는 이를테면 어떤 거예요? 호흡곤란이 오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뭔가 긴장이 돼요. 앵커님이 예를 들어 뭐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뭐 비상금을 이렇게 어디에 이렇게 숨겼는데 누군가가 그걸 발견했어.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뭐야? 비상금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게 막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좀 가빠지고 식은땀도 나고 온몸이 경직되고 사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하는 일이거든요. 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 날 뻔할 때도 그러고 이게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에 한 10배 이상 갑자기 심장이 막 200회 이상 막 뛰면서 막 이렇게 가호흡을 하고 근데 그게 아무 이유 없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뭐 앉아서 TV를 보고 있다거나 회사에서 그냥 컴퓨터를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다거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신체 반응이 오니까 우리 뇌가 혼란스러운 거죠. 이거 뭐지?
지금 뭔가 공포스러운 무서운 일이 있나? 그래서 여기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고 막 뭔가 피해야 될 것 같고 도망쳐야 될 것 같고 이런 패닉이 오는 게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어떤 마음의 우울이 좀 켜켜이 쌓였던 게 원인입니까? 뭐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뇌의 문제여서 일종의 우리의 그런 뭐 신경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좀 일시적으로 교란이 발생해서 약도 그 교란을 잡아주는 그런 세로토닌 계통의 그런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을 사실은 씁니다. 그래서 꼭 공황장애가 뭐 어떤 스트레스나 힘든 일이 있어서 오는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을 겪게 되면 자꾸 원인을 찾게 돼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럴까? 맞아요. 근데 원인이 없이 오는 경우가 사실은 절반이 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올 수 있어요. 그냥 올 수 있다? 맞습니다. 감기도 갑자기 오는 거죠. 맞습니다. 누구한테 옮을 수도 있고 추워서 올 수도 있지만 또 그 원인을 도저히 못 찾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원인 없이 올 수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이 굉장히 좀 진지하게 듣고 있어요. 이게 그 바이러스처럼 우울증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항상 같이 지나면 그것도 옮길 수가 있나요? 뭐 감정이 우리가 전염이 된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옆에 우리가 좀 공감을 해주다 보면 뭐 이렇게 감정이라는 게 좀 이 사람이 우울하면 나도 좀 우울하고 이 사람이 불안하면 나도 뭔가 불안하고 할 수는 있는데 뭐 감기나 뭐 코로나처럼 이렇게 딱 전염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울한 사람들이 이제 그 기분 좋은 사람들하고 지내게 되면 혹시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밝은 사람끼리 I 성향이 E 성향, MBTI E 성향끼리 만나면 좀 더 기분이 나아지지 않나. 약간 자연스러운 우울감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너무 심한 우울이 오는 경우는 나만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서 거기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속상하다고 진료실에서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약물 치료가 유일합니까? 약물 치료도 있고요, 뭐 상담 치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은 굉장히 좋은 치료들이 많이 나와서 코에 뿌리는 우울증 치료제도 있어요. 코에? 우울증 치료제 비염 스프레이처럼 코에 칙칙 뿌리면 에스케타민이라는 치료제인데 코에 칙칙 뿌리면 뭐 자살 사고나 우울감이 급속도로 좀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약을 못 먹는 임산부나 약물 부작용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 소아청소년들은 자기장 치료나 전기 치료 같은 걸 통해서 부작용 없이 치료하는 것도 있고 이 정신과 영역도 계속 치료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원인이 없는 것들은 순전히 신경계, 자율신경계 문제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것들은 그런 약물로서 그냥 다 치료하면 되는 그런 거군요. 코에 뿌리는 건 대단한데요. 스프레이처럼. 아니, 혹시 그냥 좋은 냄새를 뿌려서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뭐 뇌를 어떻게 자극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맛있는 냄새를 뿌리면 또 이거 먹고 싶은데 이래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저도 한번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또 시사 프로그램이고 뭔가 이제 정치 뉴스는 굉장히 막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렇죠. 요즘 또 화나는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뉴스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다. 맞습니다.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또 우울증 와서 당서왕 먹고 우울증 약 먹는다. 이런 분들 간혹 있고 막 그러거든요. 이럴 땐 어떤 처방전이 필요합니까? 이게 사실은 특히 공감 능력이 높으신 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뉴스에 더 많이 영향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아픈 것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더 화가 나는 것도 공감 능력이 또 뛰어나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안 좋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사나 정치적인 부분이 내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거시적인 관점이고 물론 우리가 시민 뭐 이런 투표권 같은 게 있지만 사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가지 좀 정책이나 그런 상황들 보면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계속 안 좋은 상황만 있으니까 더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미디어 디톡스 같은 거 하시는 게 미디어 디톡스 좀 덜 보시고 영향을 많이 받으신다면 근데 아예 보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한판 승부 정도만 보셔라. 그렇죠. 나는 뭐 이런 정치 소식은 박주홍의 한판 승부만 보겠다. 이렇게
한판 승부는 상당히 박정우 앵커가 유쾌하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뭐 굉장히 실력 좋고 또 재치 있는 또 박성태 실장과 이재영 전 의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금요일 것만 보시면 되겠네요. 금요일에는 수요일 목요일도 나와. 그럼 수목금 그렇게만 딱 정해서 이렇게만 보면은 또 좀 영향을 덜 받으실 수 있어요. 자, 청취자분이 많이 오고 있는데 또 정신과 의사계의 메신 우리 오진승 원장님께 많은 질문을 오고 있는데 요즘 챗GPT로 AI로 상담한 경우도 주변에 많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로 퍼플렉시티나 이런 애들이랑 대화를 하다 나 지금 굉장히 우울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 얘가 음성으로 막 얘기를 해요.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진료실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았다란 얘기를 그래요? 많이들 하시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요. 되게 따뜻한 얘기 되게 많이 해줘요. 따뜻한 얘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은 직면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문제의 직면. 근데 AI가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위주로 많이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위안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요즘 AI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게 예를 들어 프로이트 그런 굉장히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프로이트의 책을 이렇게 PDF 같은 걸로 이 AI한테 좀 읽혀요.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키면 그런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거는 프로이트가 대답하는 것처럼 해줘. 그러면 그 책의 어떤 구절들을 AI는 다 기억을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좋아하는 어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의 책이 몇 권 있었다. 오진승 원장님의 책을 딱 머신러닝 시키고 제 책은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 좀 대가들의 책을 한번 머신러닝 시켜서 이럴 때 어떤 얘기를 그 사람은 해줬을까 하면 약간 대가들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의 경쟁자죠. AI가 대단하네요. 대단하긴 하네요, 실제로. 실제로 여러 가지 뭐 선용을 할 경우에 또 유익한 부분이 있을 수도 맞습니다. 있고. 또 다른 분은 아까 잠깐 우리 원장님 얘기하셨던 성인 ADHD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의심이 되는데 주변에 이렇게 ADHD 많아졌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그동안은 이 ADHD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공황장애가 유명해진 지 얼마 안 된 것처럼 ADHD도 사람들이 잘 모르셨고요. 어린이들, 초등학생들만 걸리는 병이다. 그래서 주로 학부모님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미 이제 사실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ADHD란 말을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저 학창 시절만 해도. 근데 이제 그런 게 점점점 알려지면서 이제야 진단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ADHD가 보통 소아 청소년에서는 7에서 8%, 성인에서는 3에서 4%. 그러니까 꽤 됩니다. 근데 여전히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그 3, 4%가 안 되는 성인들이 치료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자, 우리 또 원장님 요즘 MBTI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MBTI로 하면 사람들이 너 ENTJ야 막 이렇게 막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항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좀 자신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쁜 경우도 있는데 원장님 그 MBTI로 막 사람 구별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 외모를 보고 막 평가하는 것보단 내 내면 못생겼어 이거보다는 그런 보다 우리가 보통 외면에 그동안 많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나의 내면 그리고 상대방의 내면에 호기심을 느끼고 이렇게 보는 거 그 시작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혈액형이나 별자리보다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검사를 하면서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좋지만 이걸 막 너무 이렇게 믿어가지고 가스라이팅 되고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걸 못해. 나는 뭐 T니까 저 사람한테 따뜻하게 말 안 해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본인을 이 안에 가두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P니까 여행 계획 안 세울 안 세울래. 너가 해. 나 P잖아. 제인 당신이 세워. 난 지각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아닐 것 같고 또 넌 T니까 뭐 이렇더라. 넌 F니까 그렇다. 이렇게 또 상대방을 그걸로 또 약간 이렇게 편견을 이렇게 조장하고 이렇게 따돌리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TCI 검사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TCI는 뭔가요, 원장님? TCI는 이제 뭐 정신과 영역에서 이제
심리 검사로 누구 성격 검사를 할 때 예. TCI 검사를 이거는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기질과 성격을 본다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선천적으로 기질이 4가지 정도로 가지고 태어나고 예. 후천적인 성격이 있다 그러는데 이제 기질 4가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예. 첫 번째는 자극 추구 유형. 이런 분들은 뭔가 새로운 거 좋아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렇게 모험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박성태 시장이에요. 예. 그렇죠. 아니에요? 네, 저 안정추구형. 안정추구세요? 예, 어쨌든 예. 안정추구는 아예 기질에 없어.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약간 위험회피 성향. 이게 이제 위험회피. 이분들은 새로운 거에 끌리는 것보단 안정적인 거에 조금 더 편안함을 느껴요. 예. 그래서 너 새로운 거 먹을래? 원래 갔던 맛집 갈래? 그러면 원래 갔던 맛집 가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원래 만나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위험회피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고. 맞습니다. 예. 저 연애할 때 예. 항상 갔던 부대찌개 집에 계속 가고 식당도 지금도 어디 뭐 주점 가면 가는 데만 계속 가요. 그러세요? 왜냐면 리스크를 회피하는 방법이니까 여기 괜찮더라. 그러면 거기만 주로 가는 성향이에요. 주로 가시. 예. 그럼 위험회피 성향이 또 높으신 예. 경우. 또 좀 자주 가면 또 좀 더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죠. 예. 있죠. 또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연대감이 높으신 분들. 이게 높으신 분들은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좀 중요시하고 남들의 인정을 좀 받길 원하고 예, 대인관계도 좀 잘 맺고 싶어하는. 이게 낮으신 분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 안 하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인내심. 그러니까 뭔가 주어지는 게 없어도 당장의 보상이 없어도 꾸준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 매력.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게 아니라 예. 다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심이 높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지만 되게 불합리한 거를 참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좀만 이렇게 내가 이 방향대로 했는데 안 되면 인내심이 낮은 분들은 새로운 거 해볼까 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서 각자 이제 나름의 좋은 방법이 있어서 이 4가지 유형이 뭐 높다 낮다 해서 여러 가지로 좀 조합하면 성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씩은 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민감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너는 참 섬세한 것 같아. 이러면 괜찮은데 민감해, 예민해 이러면 뭔가 그거부터 벌써 죄의식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비난을 하는 듯한 느낌이니까 네. 넌 참 섬세한 것 같아가 조금은 좋은. 너 왜 눈치를 봐? 이런 거는 약간 블레임이죠.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서도 바뀌죠. 어렸을 땐 약간 자극 추구하다가 본인 얘기입니다. 예. 어렸을 때는 굉장히 그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안정적인 스포츠를 하시죠. 그러실 수도 있어요. 미식축구 선수였어요. 아니 빠른 게 가다가도 뭐 느려지는 게 좋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실 수도 있죠. 예. 괜찮은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고 나 진짜 이제 뭐 그것도 우울한 거네. 근데 오히려 사람이 건강한 건 카멜레온처럼 되게 유연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20대 때 미식축구 좋아했는데 지금은 왜 이거 좋아하지? 이런 거보다 뭐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날에 따라 새로운 거 해볼 수도 있고 내 변화를 인정하는 거 그게 사실은 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중년의 크라이시스가 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위기가 왔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방에 위기가 왔는데 본인에게 위기가 왔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그걸 10년째 넘게 겪고 있어서 할 말이 없다 이거 진짜. 자, 그리고 정치적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해야 돼요? 정치적인 스트레스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거예요? 디톡스 말고. 그냥 디톡스 맞아라. 그게 이제 뭐 1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1이죠. 그러니까 1의 비중을 좀 줄이셔야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말아라. 청목회 간사거든요. 국민의힘 쇄신을 부르짖고 있는 모임의 간사기 때문에 일을 줄이면 국민의힘이 더 이상해져요. 근데 일을 많이 하신다고 그게 바뀔까요? 이렇게 또 이건 또 희생이 필요한 그런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노력을 100 한다고 100이 바뀌고 50 한다고 50이 되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하던 대로 하고 뭐 위험하다고 더 많이 하고 뭐 편하다고 조금 일하지 말고 그냥 직장인처럼 몇 시 출근 몇 시 퇴근 일하는 시간은 고정적으로 가지시고 일 밖에서 삶에서 어떤 즐거움이나 도파민을 찾으시는 게 사실 맞지 않을까. 그러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시거나 극단적이야. 진짜 극단적. 극단적이야. 죄송합니다. 자극 추구 영역이 맞아요. 자극 추구 영역.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내력이 없어 내력이. 한 1분 남았는데요. 요즘같이 너무 폭염이 있는
하면 또 좀 불쾌해질 수도 높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일단은 이 더위에는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바깥 활동을 좀 줄이시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예, 실제 통계적으로도 더운 날씨에는 불면증도 좀 심해지고 또 어떤 범죄도 좀 는다고 합니다. 충동 조절이나 예민함 때문에. 그래서 좀 날씨 관리, 뭐 수분 보충 같은 거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처럼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기 쉬운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시지 말고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힘들면 힘든 거니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 남 눈치 보면서 이거면 병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네. 내가 힘들면 그게 정답이다. 그래서 병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음이 힘들면 병원에 가세요. 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좀 편해져가지고요. 다행입니다. 예. 불안해질 때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오진승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